ADHD는 없다. 저자 김경림. 출판사 민들레. 내 주변에도 아이들이 문제가 있어서 선생님께 상담을 받는다. 또 전문 상담인에게 상담을 받고 오라는 안내를 자주 받는다. 부모 입장에서 아이들이 무탈하게 학교를 잘 다니면 좋으련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다. 부모는 불안하다. 게다가 이런저런 병으로 진단을 받으면 그야말로 청천벽력이다. 그 중에서 가장 최악의 진단이 ADHD가 아닐까 생각된다. ADHD를 비롯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진단을 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직접 경험한 한 어머니의 사례와 극복기가 책으로 나왔다. 부모들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ADHD로 진단받는 순간 대부분 부모들은 약물 치료를 시작하게 된다. 그러나 그 약물은 마약에 해당하는 급의 약이라 한다. 그것도 마약처럼 중독의 위험성이 아주 강하다고 한다. 어떻게 할 것인가? 참으로 불안하다. 전문가들은 ADHD란 아이들이 창의적이고 독특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라고 분류한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이런 아이들은 원치 않는다. 왜냐하면 전체를 통솔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학교 시스템으로 통제가 되지 않는다 하여 비정상으로 등재하여 특별 관리한다. 공교육이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위아래를 제외한 중간 그룹을 위한 교육이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중간 그룹을 제외한 아이를 둔 부모는 스스로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실제로 공교육이라 하지만 시스템에 맞지 않는 아이들을 이표 대상으로 만들어 차별과 배제를 정당화하는 것이 공교육이라는 입장이다. 물론 현실적으로 어려운 교육의 현장일 것이다. 그렇다고 독특한 아이를 비정상이라는 이름의 병명을 붙여줄 필요까지는 없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실제로 이런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대안적 교육을 위한 학교들이 수도 없이 많이 생기고 있지만 정작 국민의 이름으로 낸 세금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보조는커녕 이상한 학교, 이상한 아이들이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드리 엄마는 드리를 지지해주는 한 사람으로 자신이 설 것을 다짐했다. 이것이 드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첫 단추였다. 참으로 지혜로운 엄마다. 자식을 위해 가장 잘한 일이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엄마, 아빠들이 자식을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잘 어울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평범하지 않다는 이유로 구박하고 문제시하고 있는가? 학교에서 놀린 아이들을 한 번 저 집에서 밟고 있었는가? ADHD는 특별한 아이다. 특별하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아로 낙인 찍힌다. 이런 아이들을 특별하게 받아주지는 못할 망정 문제아. 심지어 병자 취급을 하는 것은 어찌된 일인가? 저자는 병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ADHD는 창의성, 사람에 대한 직관력, 정서적 민감성, 살아있는 것에 대한 교감, 높은 에너지 수준의 5가지로 특별한 재능의 아이들로 분류하고 있다.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그 정교함과 위대함의 능력을 받은 아이들이 차별 대우받는 것이다. 눈 2개를 단 정상인 아이들이 눈 하나인 세상에 와서 비정상으로 취급을 받고 있는 셈이다. 이런 창의성이 있는 아이들은 자유분방함을 좋아한다. 그러나 학교나 기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은 전부 프로그램을 하지 창의력을 키우지 않는다. 창의력 향상 프로그램의 두 단어는 상극인 것이다. 요즘 야산에 그야말로 아무 프로그램이 없는 놀이터가 유행이라 한다. 그 어떤 인위적인 것을 배제한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 한다. 이제야 제대로 되어 가고 있는 듯하다. 나는 요즘 아이들이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차를 타는 모습을 가끔 본다. 아이들이 참으로 가엽게 느껴진다. 저 에너지 넘치는 아이들이 하루 종일 좁은 공간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한다는 이유로 교구제, 단어, 문자, 블록, 노래, 영어, 태권도 등을 하고 하기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아이들의 지능을 개발해줄 수 있을까? 아이들의 내면의 욕구를 채울 수 있을까? 차라리 넓은 공간에 마음대로 해보라고 하는 것이 창의력을 키우지 않을까? 생각의 탄생 에코의 서재, 로버트 루트 번스타인저에 보면 놀이가 얼마나 큰 창의력을 키우는가를 말해주고 있다. 학교라는 공간, 어린이집, 유치원이란 공간이 창의력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이들은 사냥꾼의 기질을 가진 아이로 키워라. 에디슨의 유전자를 가진 아이들로 키워라. 한국에서 에디슨이, 아인슈타인이 태어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ADHD가 아닌 완전 무능화로 낙인을 찍지 않았을까? 학교는 물론 부모부터. 오직 교육을 부모가 하는 것이다. 아니, 부모가 해야 한다. 요즘 너무 많은 부모들이 교육을 남의 손에 맡기고 있다. 누가 부모처럼 아이들을 생각하고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는가? 돈으로 교육을 하려고 한다. 부모가 먼저 아이들을 제대로 알고 누가 뭐래도 흔들림 없이 아이들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시키고 믿음을 주어야 한다. 이게 교육의 시작이고 끝이다. 왜? 학교를 위해 내 아이가 학교를 다니는가? 아이를 위해 내 아이가 학교를 다니는가? 학교는 아이들을 위해 존재한다. 그런데 내 아이에게 맞지 않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학교에 보내지 못해 안달이다. 아니, 학교의 신적 권위를 의지한다. 학교에 보내지 못하면 곧 죽음이라 생각한다. 물론 학교에 잘 보내야 하고 학교에 아이들이 잘 적응해야 한다. 그러나 학교가 아이들을 이해해주지 않고 각종 병을 안겨주고 그 병명으로 병원, 의사, 약사, 제약회사의 득을 보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 학자는 아이들의 시험을 보는 것은 교육기관의 수입을 늘려주기 위한 수단이라고 한다. 또한 아이들의 각종 정신질환은 병원과 제약회사의 돈벌이를 위한 일이라고 전곡을 찌른다.
그러나 이런 것을 알 턱이 없는 부모들, 설령 안다고 해도 심정적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부모들은 불안하고 또 불안하다. 그래서 병원을 드나들고 아이들에게 이약 저약을 먹일 수밖에 없다. 내가 아는 의사, 약사 부모들은 예방주사를 맞추지 않는다고 한다. 해외에 갈 때 말라리아 주사 같은 것도 맞추지 않는다고 한다. 모르는 우리들만 열심히 규칙을 지키고 주사를 맞춘다. 이제 부모들도 알고 대처해야 한다. 알려고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자료는 많다. 이 책의 저자도 무작정 아예 ADHD 진단을 받고 남들이 하는 식으로 하지 않았다. ADHD에 관한 책은 모조리 읽었다고 한다. 읽고 나서 스스로 대처한 것이다. 결국 바로 알고 바로 대처하니 아들들이를 구해낼 수 있었다고 한다. 결론을 내기를 ADHD는 없다. 다. 그렇다. 알고 나니 쉽다. 학교의 시작을 생각해보자. 대규모 공교육의 시작은 산업사회의 시작부터라고 볼 수 있다. 산업사회에서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서 기초적인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부모의 직장 및 생활전선 투입으로 인한 가정교육의 부재로 말미암은 궁여지책의 대안이 바로 학교다. 즉 기본적인 읽기 쓰기, 말하기 등을 익혀주기 위한 기관으로 시작되었다. 그래서 학교는 기본적으로 지금도 중간에 아이들을 기관에 잘 수능하는 아이들을 길러내는 것이 중심축이 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중간이 아닌 다름의 기질을 가진 것을 두 부모 사르듯 잘라내려 하니 아이들 일 얼마나 아프겠는가. 저자가 말하듯 그냥 스스로 해내고 스스로 그냥 넘길 수 있었지만 ADHD 아이들 때문에 다른 아이들이 방해를 받는다는 말, 모든 원인을 이런 아이들에게 돌릴 때 수많은 ADHD의 병명을 받은 부모들의 고통을 생각하며 이 책을 썼다고 한다. 한 사람의 용기가 많은 사람에게 바른 길을 줄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지금도 자녀의 학교 부적응으로 고민하고 아파하는 많은 부모들이 저자처럼 교육 독립, 부모 교사의 정신을 일깨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생명으로 사랑받고 대우받기를 소망한다.